오늘 증권사들은 미국의 재정 절벽과 대선, 글로벌 유동성의 원천이 무엇인가, 11월 증시 전망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지다가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1900포인트 아래까지 코스피가 내려왔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지선 확인이 좀 더 필요한 것인지 투자 전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나우 박승용 전문가 대형주 기대보다는 중소형주, 서정훈 전문가 계속되는 저점 테스트 단기 매매 대응 전략, 한교수 전문가 11월은 호재가 조금 더 많은 달, 정희만 전문가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둔 관망세, 강재현 전문가 1894포인트 지지 확인이 필요하다, 박한샘 전문가 짧게 끊어치며 현금을 확보하자, 금산 전문가 21과 60일의 데드크로스 저점 지지 테스트 있어야 한다. 이재우 전문가 허리케인 샌디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전반적으로 저점 지지 테스트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단기 매매, 짧게 끊어치는 전략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 있는데요. 11월에는 호재가 좀 더 많은 달이다. 또 태풍의 영향이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또 전문가의 의견이 있죠. 자, 이 가운데서 오늘은 박한샘, 강재현 두 분입니다. 박한샘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증시에 대해서 박스권으로 설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던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나요? 네, 먼저 이제 요즘 프로야구 시즌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제 홈런을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타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장은 홈런을 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짧게 좀 안타를 치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지수 관련 대형 종목, 탄력적인 종목, 종합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놓고 본 거고요. 홈런을 칠 수 있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을 장기로 끌고 가면서 제2의 가스공사라든가 그런 종목을 좀 가능성이 높은 패턴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네, 박스권에서는 짧게 매매를 해야 된다. 지금 헤드라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 보내주셨던 대본 안에서는 공포에는 매수를 하고 또 기대에는 매도를 해보자고 하셨는데요. 오늘 장은 어떤가요? 공포인가요? 기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네. 박스권이라고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린 지 벌써 거의 6개월이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급등이 나왔을 때 이 장이 박스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붙었을 때 오히려 시장을 조금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거꾸로 이제 얼마 전에 이틀 전이죠. 2, 3일 전 최근 2, 3일간 종합주가지수가 1900개고 1880포인트대 내려갔을 때 이 장은 비추세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대형주 종목을 단타 매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은 좀 보수 관점으로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예상했던 수준까지 1890포인트 일단 단기적인 지수가 다 왔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오늘은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약간은 반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2,100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도가 나왔으니까 더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이것은 뇌동 매매입니다. 전혀 그것은 여러분들의 매매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지금 약간의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추격 매도하면서 현금화 전략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기다렸다가 중국 증시, 홍콩 증시 열리면 중국 지금 열리면은 0.5% 정도 전후 빠진다면 중국이나 홍콩이 한국 증시가 다시 1900 근처까지 반등이 나올 겁니다. 현금을 하더라도 그때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10포인트 안에서 아주 짧게 매매를 권해주셨습니다. 1890에서 1900 사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안타를 오늘 장을 봤을 때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하루짜리 매매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단기 매매 안타를 칠 만한 쪽은 어느 쪽인가요? 추세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기 방어적인 종목이지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실 때 굉장히 좀 춥게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 연도가 2012년도 겨울이 한 100년 몇 년 만에 가장 큰 추위가 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전력 수요가 만약에 대한민국이
블랙다운이 된다면 이번 연도 겨울이 가장 유력합니다. 네. 1월 달에서부터 2월 달 사이에. 그러면 지금 이제 그렇다고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를 지어봤자 효과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스마트 그리드가 그래서 지금부터 보니까 한국전력 올라오는 거라든가 물론 환율 문제도 있습니다만 스마트 그리드 종목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스권 안에서 짧은 매매 그리고 현금 확보 어느 정도 해가면서 매매를 하자는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도 스마트 그리드 쪽에 테마가 일부 형성이 됐는데요. 전력난이 겨울에도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여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스마트 그리드 쪽에 매매 오늘 단기적으로 권하고 있고요. 이 밖에 전력난과 관련돼 있는 종목 있죠.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장기로 끌고 갈 만한 분야도 있습니다. 바로 음식료와 또 한국가스공사 같은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셰일가스 또 음식료는 수출 모멘텀이 있죠. 이런 쪽을 위주로 장기로 끌고 가는 추세적인 매매를 해보자는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박한샘 전문가 아직은 시장이 비추세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1890포인트 선에서는 매력적인 지수대라고 보면서 좀 단기적인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타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재현 전문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강재현 전문가는 현재 1894포인트의 지지를 확인해 보자고 했는데요. 1890포인트 아래까지 오늘 내려가진 않았네요. 1890포인트가 장중 저점이었습니다. 장 마감까지 1894포인트가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자고 얘기해 줄 것 같은데요. 강재현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1894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뭔가요? 네, 1894포인트가 바로 이틀 전에 시장에서 이제 마감하고 나서 약간의 갭상승이 나왔던 그 시가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얘기한다면 상당히 이제 해외 시장보다 더 약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앞전에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그 구간대가 1894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회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구간이 회복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대응을 하실 생각이세요? 오늘은 증시를 관망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것이 좀 이따가 중국에서의 구매자 관리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네. 이게 현재는 시장에서 그나마 증시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하방 경직을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고 대응을 해보자. 중국 쪽의 지표를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 매력적으로 보시는 섹터나 종목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어떤 방어주거, 민감주거, 어떤 섹터 간에 뚜렷하게 좋다라고 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네.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좀 좋은 그런 그림인데요. 우선은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는 종목들을 보여준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재 IT 기업입니다. 이 IT 중에서도 시장에서 실적이 호전이 되고 4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 현재 최근 들어서 강세를 띠고 있는 SK 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삼성전자 이 정도이기 네. 때문에 이들 종목들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IT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시장에서 낙폭 과대한 측면도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화학 섹터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크리 매수가 좀 들어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있다가 지표가 발표가 돼야 되겠지만 지표가 양호하게 나온다면은 화학 섹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종목을 그러면 오전장에서 오후장 넘어갈 때 대응을 하실 건가요? 네, 우선은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우선 포지션도 바뀌어야 되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 좀 축소되는 흐름 그리고 뭐 베이시스가 좀 개선되는 흐름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기준을 잡아드리자면은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1894를 넘어서 이제 1897 정도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때쯤은 이제 한번 진입을 조금 미리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강합니다. 네, 강재현 전문가 1894포인트의 지지를 오늘 확인하면서 매매 대응은 계속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IT주 가운데 SK하이닉스나 LG그룹 IT주들 또 화학주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 보면서 이쪽으로 접근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자동차주 가운데 쌍용차의 실적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영업 손실입니다. 3분기 154억 원의 영업 손실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가 0.75% 하락세 5,26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